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상장기업 4곳 중 3곳은 여전히 ESG 경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SG 경영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상장법인 39개의 ESG 등급을 분석했더니 15곳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올랐습니다. 특히 동일 고무벨트와 세방, 화인 인더스트리 등 5곳은 등급이 2계단 이상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은 ESG 경영 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의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는 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B&K 금융지주와 동성케미컬 등 9개였습니다. 2022년 3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문별로도 전반적으로 등급이 올랐는데 환경인 이 부분의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기후 공시와 환경 경영 정보 공개 요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대상 기업의 74.4%가 여전히 C등급 이하의 취약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B+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 비중은 23.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서영훈 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ESG 경영 요구를 받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자의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지역 중소 수출 기업은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ESG 경영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컨설팅 지원 등 참여 기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때문에 기장 어민들이 미역 생산량 감소 피해를 호소해온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피해 범위 산정을 두고 한수원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만 벌써 3번째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나올 용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원전에서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되는 따뜻한 바닷물인 온배수는 바닷물 평균 온도보다 7도가량 높습니다. 고리원전 인근 어민들은 20년 전부터 온배수 때문에 미역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한수원과 피해 범위를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피해 범위 산정을 위해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에 첫 용역을 의뢰했고 당시 피해 범위는 원전 반경 7.9km로 산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어민들의 반발로 2009년 전남대에서 두 번째 용역이 진행됐고 범위는 반경 11.5km로 정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해당 범위가 넓다며 전남대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다시 부경대에 용역을 의뢰했고 어민들은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제 낮 부경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경대에 재용역을 맡긴 건 보상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사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학 기장군 어업피해위원장입니다. 한수원에서 전남대 보수에 대한 소송을 해야 전남대 보수 이상 없다고 대법원 판결 났는 거죠. 대법원 판결하면 하면 되는데 또 어떠냐.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한수원과 어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의 세 번째 용역 결과는 오는 3월 나올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선을 통해 부산 연제구에서 총선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성문 후보와 진보당 노정연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 진보연합 합의에 따라 연제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총선 키워드는 정권 심판이라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야권 힘을 하나로 모아 부산 경쟁력을 극대화하자고 다짐했습니다. 45년 전 철거된 부산 세관 옛 청사 복원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관세청 소속 부산본부세관은 옛 청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지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관세청은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에 내년 착공,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3만여 세대가 입주를 앞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조경 현장에서 나무 상당수가 말라 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1단계 내 공원에 조성된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앙상한 데다 듬성듬성 심겨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조경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 공사에 보완 지시를 통보했습니다. 시와 구는 입주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보완 공사가 이뤄져야만 관리권을 이관받겠다는 방침으로 수자원 공사는 오는 5월까지 보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787곳과 산사태 취약지 286곳, 건설 현장 109곳 등 1,327곳입니다. 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교량 2곳과 2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11곳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치마와 균열,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김해공항 세관은 지난 23일 김해공항 국제선 검색대에서 알약형 영양제 대마 가루를 숨겨 들어오던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한 뒤 제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대마 가루가 든 알약 캡슐 130정가량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보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7.5도, 습도는 4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